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최근 너무도 엄청난 일이 생겨 미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야동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부부관계가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야동을 몰래 보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야동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딱히 장르를 가리고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냥 게시판에 올라온 걸 무작위로 보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게시판에 어느 연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영상은 자주 올라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커플이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고요. 관계 중 핸드폰으로 촬영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남자가 핸드폰을 설치하면서 영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이미 나신인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었고, 남자가 영상을 찍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몰래 촬영한 동영상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촬영 준비가 되자 두 사람이 카메라를 보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분명 그녀의 얼굴이 너무 눈에 익렸으니까요. 아무리 봐도 제 아내와 너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닮은 사람이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좀 더 젊어 보였지만 아내가 확실했습니다. 한눈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그녀의 얼굴은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뒹굴고 있었죠. 차마 끝까지 영상을 볼 수가 없더군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왔더니 아내가 제게 짜증을 내더군요. 애를 봐주던가 설거지, 청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짜증을 내고 있는 그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왜 가만히 있냐고 더 화를 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대로 폭발을 할 것 같았으니까요. 주차장에서 담배를 계속 피워댔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내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와서인지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그 신음성이 떠올랐으니까요. 전화기를 꺼버리고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 못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차에 앉아서 다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아내였습니다. 소리를 조금 키우고 다시 또 봤습니다. 목소리부터 말투, 그리고 육체적 특징, 모든 것이 아내와 동일했습니다. 그때 놈은 흥분해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다시 돌려봐도 분명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는 쾌락에 젖은 채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잔뜩 화가 나서 기다리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따지듯 물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들어오더군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좀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혼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이 일이라면 덮어둬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의 장면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지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혼자 고민해봐야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고 싶었죠. 그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자기를 의심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너무 단호하게 부인을 하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내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길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냐더군요. 제 생각이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제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녀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제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 의심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죠.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에 당황스럽더군요. 정말로 아내가 아닌 건지 혼란이 왔습니다. 갑자기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더군요. 혼자 남은 저는 그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모, 목소리, 이름까지 아내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부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아내의 사생활일 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기 힘든 일이기도 했지요. 아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영상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찾은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불행한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가 아니면 어쩌지? 제 착각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울부짖으며 몸을 흔드는 그녀를 봤습니다.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상대 남자의 행위보다는 그녀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내가 분명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영상의 구석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급하게 벗어던진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속옷도 보이더군요. 문제는 그녀가 벗어던진 원피스였습니다. 분명 눈에 익은 옷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물한 옷이었으니까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옷은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없는 용돈 모아서 사줬던 명품 브랜드였지요. 저는 급히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속에 그 옷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 옷이었습니다. 명품 옷이라며 애지중지하던 옷이지요. 결혼 전 사생활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제가 선물한 옷을 입고 바람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게 사과를 요구하더군요.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자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이죠. 그러자 문득 아내가 멈칫하더군요. 정말 이혼까지 할 생각이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영상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소리였죠. 저는 그냥 이혼하자고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으로 간 것도 아니더군요. 호텔에서 하룻밤 지낸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크게 놀라던 아내가 덜덜 떨었습니다. 저는 해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눈물을 쏟으며 사과를 하더군요. 바람이 아니라 실수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엄청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처음부터 마치 남이었던 것처럼 분노도 가라앉더군요.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오열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기 전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복수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망가진다고 해도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다 덮을 테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부모님들께는 영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매일 연락을 해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말이죠. 아이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는 마음이 흔들린 게 사실입니다. 아이에게 분명 상처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와 다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머리에서 떠날 것 같지도 않았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서로에게 지옥일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 문제였죠. 제가 직접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도 했고 해당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요. 다행히 그리 인기 있는 영상은 아니었는지 영상은 곧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 실력으로는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군요. 내친 김에 그놈도 잡아서 처벌을 하고 싶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문제는 아내에게 넘기기로 했지요.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